카이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기를 맞았던 카이의 KF-X 개발 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사업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대고 시제기 1대를 포함해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 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입장차로 분담금 지급을 지연해 KF-X 사업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은 바 있다. 이번 분담금 송금으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되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1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 창의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2020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아시아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행사로 꼽힌다. 이번 에어쇼의 카이는 경공격기 FA-50, 기본훈련기 KT-1, 기동헬기 수리온 등 수출 주력 제품부터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 소형 민수 무장 헬기 LCH-LAH 등의 첨단 항공기를 선보인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 참가를 통해 FA-50 항공기의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X의 체계 개발 현황과 성능을 알리고 잠재 고객을 발굴해 나선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스페인 등 수출 대상국의 군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찬휴 수출 총괄 상무는 동남아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방산, 항공 우주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기 KAEMS 대표가 하럴드 스핀 루프트 한자 테크닉 임원과 정비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C 뉴스1 카이의 항공기 정비산업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도 글로벌 MRO 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날 KAEMS는 세계 최대의 MRO 업체인 루프트 한자 테크닉과 에어버스 A319, 320, 321 기종에 대한 정비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연내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정비 조직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KAEMS는 오는 12일에는 보잉과 수리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항공기 정비와 운항에 필요한 수리 자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면 정비 일정 단축과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KAEMS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의 MRO 강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주요 MRO 업체와도 협력해 국내 MRO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꽤 될 거라곤 생각했지만 세계 6위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15권 정도 되려나 했는데 세계 6위라니요. 참 대단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2020년 군사력 순위가 한국이 6위 랭크되었다 함. 다는 미국이 1위,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가 일본, 6위가 한국이고 북한은 25위에 그쳤습니다. 상위 6개국 중 미국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있는 걸 감안하면 정말 이런 틈바구니에서 6위면 꾸준하게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네요. 국산화 및 개발이 잘 어우러진 결과로서 뿌듯합니다. 만약 한국을 유럽에 갖다 놓으면 디귿 그냥 유럽에서 1위입니다. 7위 영국, 8위 프랑스, 13위인 독일을 발밑에 두고 있네요. GFP 랭킹은 0에 가까울수록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비대칭 전력이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의미 있는 지표이긴 합니다. KF-X 개발 2001년 이후 KF-X 시제기까지
약 20년 전인 2001년 3월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49기 생도 졸업식장에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0년 만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조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 이미 제작을 마친 동체와 날개 등 기체 주요 부위를 결합하여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및 개발 기술 역량 부족 등을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공 가능성에 좀 더 다가갔다. 아직 일부에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6세대 KF-X 개발을 시작했다. 4.5세대인 KF-X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구형 전투기가 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전투기 제작 기술의 확보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후속 군수 지원비의 절감 등을 감안하면 KF-X 사업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더 크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핸드폰처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노하우와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비록 최신형 전투기 제작 및 생산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좀 뒤처져도 따라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개발을 분담하기로 했었는데 개발비만 8조 6천억에 이르고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고, 개발비 20% 분담한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50대를 조립 생산한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남중국 해에서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어 참여했는데 분담금 낮추고 핵심 기술 이전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 정부와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만한 개발안 위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네요. AESA 레이더 개발.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꺼려해 개발의 난항을 겪었던 AESA 개발은 결국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항공, 방산업계는 지난 20여 년간의 KF-X 개발 과정에서 큰 기술적 성취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AESA 레이더 개발임.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지상 지원의 성패를 결정짓는 장비임. 록히드 마틴사는 F-35A를 한국에 팔면서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미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었다고 함. 세계 10여 개국만 자체 개발한 AESA를 지난 8월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KF-X 개발의 가속도가 생긴 거네요. 최종 조립에 들어간 KF-X는 내년 4에서 5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된다. 기대됩니다. 국산 최신 잠수함의 항공모함은 전 세계 조선업 1위니 오히려 LNG선, 이런 고부가가치 선보다 생산은 어렵지 않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AESA는 천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KF-X가 스텔스기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기에 대한 희망 섞인 시각은 KF-X가 진화적 개발 단계인 블록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다. 블록 개념은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KF-X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의 5세대 스텔스 기인 F-35A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목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국과의 과학기술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다. 개발에만 국내 방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150여 기관들이 참여했다. 무려 20만 개가 넘는 부품, 전자 및 기계장치로 구성된 항공기 특히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는 F-15 이글, F-18 호넷, 미그-29, 수호이-27이고 5세대라 불리는 전투기들은 F-22 랩터, F-35 라이트닝기가 있다. KF-X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5세대로 볼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해 비행제어 기능 및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집중해 더 멀리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갖춘 최신 버전은 4.5세대로 불린다.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F-15 이글, F-16 파이팅 펠컨 등은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해 대부분 4.5세대로 분류한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에 초음속 순항, 발전된 센서와 고급 항공 전자장비 등을 갖췄다. 미국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기가 실전 배치됐고 중국은 2018년부터 J-20을 양산하고 러시아는 지난해 수호이-57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나 대량 배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스텔스기는 멀리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유리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총 80대의 F-35를 도입해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국 공군 F-22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력이다. 북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은 채 평양 주석공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로 꼽힌다. 일대 가격도 무려 3억 6천만 달러에 육박해 일반 4세대 전투기의 4배로 엄청나게 고가의 전투기다. 실전에서 F-22는 단 한 차례도 격추되거나 탐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F-22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300과 판치르 등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시리아에 204회나 정찰, 공습 임무를 수행했지만 시리아군은 물론 이 지역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단 한 차례도 F-22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니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네요. 이렇게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은 F-22의 해외 수출을 금지함. 여태까지 F-22는 단지 195대만 생산했다고 함. 일본 전력 2030년 6세대 생산? 록히드 마틴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일본에 F-22의 하드웨어와 F-35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반 모델로 제시해온 바 있다. 일본은 F-3은 6세대 전투기를 표방하지만 F-22 기술과 부품을 상당 부분 전용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해외 파트너로 록히드 마틴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F-22 기술이 녹아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장 먼저 F-22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호주가 있다. 일본이 F-22급 전투기를 가지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26년대에는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의 KF-X가 나오지만 4.5세대급이고 일본은 6세대 또는 5.5세대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다고 본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체적으로 우선 4.5세급을 잘 만들어놓고 총력적으로 방산업체, 한화, 삼성전자 등 전방위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국운을 걸고 달려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